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주방 가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물건 늘리는 게 싫어서 웬만하면 새로운 기계를 사지 않는 편인데 이 제품들은 두고두고 잘 사용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파 오븐, 즉 컨벡션 오븐 겸 전자레인지입니다. 아래 위로 열선이 들어있는 미국식 오븐을 자연 대류형 오븐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것보다는 작으면서 전자레인지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저는 4년 전 한국에 들어와서 중고로 구입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오븐 기능을 자주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LG 디오스 오븐 레인지는 2009년도 모델이어서 5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전자레인지를 새로 하나 사는 것보다 싼 가격이었죠. 속을 열어보니 별로 사용감이 없어서 오븐이 제대로 작동되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쿠키를 구워보니 문제없이 잘 되더라고요. 마침 한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빵을 잘 안 팔거나 너무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여서 미국에서보다 더 자주 빵을 굽게 되었어요. 스콘도 굽고 이스트 빵도 굽고 머핀이랑 그래놀라도 구워봤는데 다 잘 되었어요. 지금 4년 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기계가 13년쯤 되었을 텐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제품의 최신 모델은 50만 원 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븐이라는 게 사실 기능이 복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구모델을 중고로 싸게 사는 게 괜찮은 선택이지요. 특히 오븐을 사고 싶지만 계속 사용할지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중고 제품을 사서 테스트해 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당근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지어진 아파트 부엌에 광파 오븐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아서 원래 광파 오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중고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시장에서 이 오븐을 염가에 구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건 진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팁이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슬로우 쿠커입니다. 미국에서의 명칭은 크락팟이고요.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몇 년 먼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던 친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슬로우 쿠커를 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사러 갔는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단순해 보여서 도대체 왜 이걸 사라고 하는 걸까 의문을 품었어요. 구조를 보면 바닥 쪽에 열어내는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아마 그 밑에 열선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위에 도자기 냄비와 유리 뚜껑이 얹혀 있는 구조예요. 너무 단순한 구조여서 고장이 날 일도 없어요. 조금 비싼 건 타이머가 달려 있는데 타이머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걸로 고구마나 감자, 단호박 삶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고구마 몇 개 넣고 물도 안 붓고 그냥 저온 기능 선택하고 자러 갔더니 아침에 온 집안에 삶은 고구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구마 자체의 수분으로 약불에 천천히 익힌 건데 어찌나 달콤하던지. 그 후 슬로우 쿠커 요리책을 보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았는데 너무 간편하고 실용적이더라고요. 이걸로 로스트 비프, 풀드 포크, 아롱사태 수육도 만들고 고사리랑 시래기도 삶고 죽, 대추차, 동지 팥죽도 만들었어요. 특히 오래 끓여야 하는 한국식 음식에도 잘 맞더라고요. 낮은 열에 천천히 익히니까 가스불처럼 주기적으로 확인하러 올 필요도 없고 주로 건강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낮은 열에서 요리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도 적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쓰던 건 10년 쓰니까 도자기 부분에 가늘게 금이 가서 한국에 오기 전에 버렸고 한국에 온 후에는 제일 저렴한 걸로 하나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다음은 스팀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건 친구에게 집들이 기념으로 선물 받은 아이템인데요. 써보고 나서 정말 감탄했어요. 저에게는 군고구마가 컴포트 푸드인데요. 오븐으로는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 늘 집 근처 군고구마 카페에서 사 먹었거든요. 이 스팀 프라이어에 군고구마 기능이 있어서 그대로 선택했더니 뜨거운 스팀으로 고구마를 먼저 쪄서 익힌 다음 오븐 기능으로 표면을 굽는 방식이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군고구마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광파 오븐이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에어프라이어 사기를 망설였는데 이걸 사용해 보니까 왜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냉동 닭꼬치도 여기서 요리하니까 방금 구운 것처럼 촉촉한 닭꼬치가 되어서 나오고요. 아마 그냥 에어프라이어가 아니라 스팀 에어프라이어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앱으로 취사 명령을 해도 된다는데 저는 그냥 수동 기능 선택해서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료 크기나 분량에 따라서 사용법에 적힌 것보다 시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절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에어프라이어를 살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스팀 기능이 확실한 스팀 에어프라이어를 사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찐 고구마를 만들 때도 특히 좋아요. 굳이 냄비에 물과 찌개기 올려서 고구마를 삶으면서 젓가락으로 찔러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찜기거든요. 찐만두, 군만두도 스팀 프라이어에 맡겨놓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하면 되더라고요. 군만두는 제가 직접 쪄서 구운 군만두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기름 뿌려둔 게 다 바닥으로 가버려서 만두의 날개 부분만 바삭하게 굽혔네요. 그래도 나름 맛있어요. 저는 올가을 이것 때문에 고구마 2박스는 먹은 것 같아요. 다음은 수비드 머신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을 때 사게 된 나름 첨단 조리 도구입니다. 그냥 저 혼자였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스테이크 담당은 남편인데 보이지 않는 고기 속을 육즙이 풍부한 미디엄이나 미디엄 레어 상태로 익히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기를 얇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자 주의인데 남편은 육즙이 흐르는 두툼한 스테이크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손님이 여러 명 올 때는 고기를 일일이 완벽하게 구워내려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상하게 생긴 도구인 수비드 기계를 사게 되었어요. 속이 깊은 통에다 물을 채우고 거기에 이 봉처럼 생긴 수비드 기계를 꽂아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한 다음 물의 온도가 그 온도에 도달할 때 진공 포장한 고기를 물속에 담가둡니다. 차차 물의 온도와 고기의 전체 온도가 같아져서 고기 속까지 익게 되는 원리예요. 높은 열이 아니고 보통 섭씨 50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천천히 데우는 조리법인데 음식물의 속까지 균일한 온도로 익힐 수 있고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과 향을 유지시켜 줍니다. 두꺼운 스테이크 고기의 경우 후라이팬을 사용하면 겉은 거의 태우다시피 해도 속은 익지 않거나 오븐에서 오래 익힐 경우 질겨져서 먹기 힘들죠. 그런데 수비드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고기 속까지 기본적으로 익힌 후 2차로 무쇠팬에서 표면을 구워주면 거의 완벽한 맛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고기 말고도 통닭, 생선, 채소 요리도 모두 가능해요. 이거 하나 있으면 손님 10명쯤 오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고기 구우면서 화재 경보기 울릴 일도 없고요. 저는 사실 친구 부자입니다. 이 더블 그릴도 저희 화가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제가 그릴도 없이 맨날 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거 보고요. 제가 미국에 10년 이상 살다가 들어오면서 그 살림을 다 처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그냥 없는 건 없는 대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요리 유튜브를 하다 보니 친구들이 제 살림을 다 들여다보고는 알아서 필요한 걸 선물하는 거예요. 이 더블 그릴의 장점은 기본적인 불판 기능 외에도 위쪽에도 전열기와 함께 연기를 흡입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에요. 연기가 많이 나는 삼겹살이나 목살, 차돌박이를 구울 때 윗부분을 작동시키면 고기가 아래 위로 굽히면서 연기도 바로 위에서 흡수가 되어서 집안의 고기 냄새가 덜 나요. 연기가 나지 않는 재료를 굽거나 위쪽 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걸 뒤로 젖혀두면 되고요. 옆에 버튼으로 아래쪽 불판의 온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불판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려서 기름 바지통에 고이고 기름이 고이면 이 통만 꺼내서 기름을 버리면 돼요. 그리고 불판을 제거하고 전골팬을 올릴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곧바로 샤브샤브나 헛구어 같은 걸 해먹을 수 있어요. 이걸 지난 초여름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전골은 안 해먹었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걸로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이건 커피 원두 그라인더입니다. 이전까지는 수동 그라인더로 원두를 갈았는데 손님이 오거나 하면 일일이 수동으로 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목도 많이 아프고요. 늙어가는 나이에 관절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돈 좀 아껴보겠다고 계속 수동을 고집하다가 나중에 의료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심사숙고해서 이걸 골라서 샀는데 사고 나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커피 노예라고 부르더니 이제 안 그래요. 손님이 많이 와도 걱정 없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요. 굵기도 다 조절할 수 있고 모터가 강하고 견고해요. 남편도 이제는 손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심지어 손목 힘이라고는 전혀 없는 저도 이걸로 원두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는 친구들이 수동으로 원두 갈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제발 전동 그라인더를 사라고 권유합니다. 커피를 내려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마음에 드는 브랜드로 괜찮은 기계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입니다. 이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 한 칸에 넣어 두었는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과 쓰레기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것 자체가 불결한 점도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두면 그게 얼어서 나중에 버릴 때 비닐에서 쉽게 분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하지 않도록 보관해주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런 제품이 있어서 구매한 거죠. 이 통을 열어보면 속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식구가 적다 보니 여기에 음식물이 다 차려면 산화을이 걸리는데 이걸 뒷베란다 같은 데 방치하면 썩으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에 음식물이 다 차면 위쪽의 뚜껑을 떼어서 덮을 수 있고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밖에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만 꺼내서 버리고 다시 통만 들고 오면 되어서 편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냄새 풍길 일도 없고요. 이걸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설명란에 구매 링크 걸어둘게요. 마지막으로 애견을 위한 진공사료통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집에 식탐 마왕 비글 한 마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름은 순디고요. 개들은 사람보다 위장이 약한데 아무거나 주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사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면 그만큼 강아지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건 전선줄이 없고 USB로 충전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충전하면 2, 3개월간 유지가 되고요. 진공사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뚜껑인데요. 이 뚜껑을 닫고 나서 위에 버튼을 누르면 내부의 공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한참 동안 방구 끼는 소리 같은 게 나고요. 그 소리가 끝나면 내부가 완전 진공 상태가 되어서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뚜껑도 잠기고요. 사료를 꺼낼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위로 올라오면서 진공이 풀리고 뚜껑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지난달에 우리 순디가 저희 집 비운 사이에 이 진공사료통을 습격했다는 거예요. 진공사료통이 결국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뚜껑 가장자리가 찢어지면서 통이 열렸나 봐요. 사료가 80% 이상 차 있었는데 순디가 그중 상당 부분을 먹고 배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가서 토하게 만들고 난리가 났지요. 집에 와서 이제 진공사료통도 버려야 되겠지 하고 뚜껑을 닫아봤는데 신기하게도 뚜껑이 멀쩡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외피만 찢어진 거지 진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손상이 되지 않아서 모양은 안 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반려묘나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